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현 후보자 스스로 국방장관 부적격자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몇십 년을 공직자 군인으로 살아왔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온갖 비리의 종합판입니다. 지금까지 상습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해 왔습니다. 후보자는 이수 페타시스라는 기업에 취업했는데 군 시절 이수건설에 특혜를 제공하고 전역한 후 그 대가로 전혀 경력이나 전문성과 상관없는 이수 페타시스에 취업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자녀 유학 비용, 아파트 구입 비용의 출처, 재산 형성 과정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적격자라고 했지요. 화면 봐주십시오. 북악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북악산, 인왕산 등 자연 엄폐물의 구실로 유사시 대통령의 생존성, 경호처장이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의 유사시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천혜의 지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하 벙커에는 최첨단 통신, 영상시설을 갖추고 북한의 폭격에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주도했죠. 무방비 밀집 노출, 직경 255m 안에 대통령실, 국방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 함께 있습니다. 핵무기도 필요 없죠. 이 정도면. 북한이 무수히 가지고 있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대통령실, 국방부 합참이 초토화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현 후보자는 시작부터 대통령의 생존성을 스스로 위협하는 경호처장이 대통령 생존성을 위협해요. 자격이 없었습니다. 원래부터. 보십시오. 무방비로 노출된 대한민국 전쟁 지휘부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최근 단거리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북한이 250대 공개했습니다. 한 대당 4발의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재래식 탄도미사일 4발이면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방장관, 합참의장 한꺼번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까? 적에게 우리 전쟁 지휘부를 다 갖다 바치는 이런 반역행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북한을 억제하고 우리나라를 지킨다고요? 후보자는 대한민국 국토 방위와 동수권 수호를 책임지는 국방장관의 부적격자입니다. 자, 트럼프 후보, 김정은과 잘 지낸 게 현명하다. 그저께 발언입니다. 북한의 핵능력 실질적이다. 북핵 외교 정상회담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서 안보 수뇌부, 안보실장은 또 후보자는 방금 즉, 강, 끝 핵무장의 모든 수단과 방법이 있다. 책임질 수 없는 강경 발언만 했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죠. 기억 잘 하실 겁니다. 17사단장 시절 인천에 예비군 훈련장 현수막, 또 전임자였던 신원식 안보실장, 3사단 시절 영점 표적직, 현재 김영현 국방장관 후보자, 신원식 안보실장은 이처럼 매우 충동적이고 저돌적입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절도 있고 신중하게 책임있게 말이 아니라 실력으로 지킬 분들이 아닙니다. 후보자는 과거에 왜 당나라 군대가 되는가? 정치권의 인사개입, 줄 세우기로 군 지휘체계가 와해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 했죠. 계엄 준비를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지휘직에 채워 넣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만 지금 계속 고르고 있죠? 후보자, 질문입니다. 대답하세요.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출입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입구에서 경호처 직원의 안내로 불러들여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내란 예비 음모로 비칠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우리 박선원 의원님 말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동적인 말씀하시는데 이 자리는 선동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지적하는데 선동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동이라뇨? 우선 아니 선동이요. 내가 자료를 조회해서 다 증거를 제시해야겠는데 아니 답변을 계속 하시지요. 예,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 청문회 그야말로 듣는 자리입니다. 이런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밝히겠습니다. 우선 청와대 이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청와대 이전은
권위주의 권력의 상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역대 대통령님들께서 국민께 공약하고 실천해 오신 겁니다. 그런데 모두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신 것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을 하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70년간 묻혀있던 청와대의 역사가 담긴 청와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린 겁니다. 이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차츰차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가능하면 좀 은유적이고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에 좀 잘 이렇게 적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황 의원님, 그래서 여기는 또 의원님들께서 묻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톤을 좀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닌 팩트에 대해서는 소신껏 말씀하십시오. 예. 그러나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좀 부드러운 말씀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유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가만히 좀 계십시오. 제가 사회를 보고 있으니, 그리고 여야 의원님 그 누구를 떠나서 제가 공정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밍이 되면 제가 질문을 했으니까 후보자께서 대답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의사 진행 발언은 가능하면 좀 자제를 해주시지요. 오늘 아까 야당 의원님들 의사 진행 발언 3분 또 드렸습니다.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러니까 간사님 조금만 좀 계시고요. 지금 아이 좀 가만히 좀 계시고요. 제가 우선 회의를 좀 원만하게 가다가 해야지. 지금 의사 진행 발언도 여당 의원님들한테 한 분도 안 드렸어요. 야당 의원님 3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슨 사과입니까? 그거는 후보자가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건데, 답변하는 것까지 위원장이 좀 부드럽게 얘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유영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계 5, 6위로 평가받는 한국군을 이끄는 역할 아직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만 맡게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선 그 청와대 이전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고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기술적인 것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먼저 여쭙고 제가 준비한 질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과거에 이제 청와대 위치가 장점이 있었던 것은 산의 이 후사면에 있어서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뭐 스커더 미사일이나 아니면 장사정포 같은 경우 정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점은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북한이 KN-23, 24 미사일의 경우를 보면 정확도가 굉장히 향상이 됐죠. 또 한 가지는 북한이 KN-23 개량형의 경우 탄두 중량 2.5톤, 최근에는 4톤짜리 고위력 탄두 미사일까지 개발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미사일로 공격을 할 경우 과거에 청와대에 있던 지하 벙커가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의 대통령실이나 합참 지하청사 벙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훨씬 더 강도가 강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이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수방사령관 등을 역임하신 군의 최고 작전 전문가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볼 때 북한의 여러 위협 중에 우리 수도권을 겨냥한 위협이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질문을 좀 제가 준비한 파워포인트 먼저 좀 보여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지난주에 북한이 이제 수도권을 위협하고 있는 240mm 방사포 중에 이 조종 날개를 단 이 유도 로켓을 연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연발로 시험 발사하는 모습이 공개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을 위협하는 장사정포는 총 340여 문이 있는데 그중에 240mm 방사포가
200여 문, 170mm 자주포가 140여 문으로 실질적인 가장 큰 위협은 240mm 방사포인데요. 이게 이제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하이마스가 이제 유도 로켓을 사용하는데 상당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수도권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 커지지 않았나 싶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이 서해상의 섬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명중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최근 이제 북한이 공개한 이런 것들이 우리 수도권에 대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강화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한 다음이요.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이제 240mm 방사포에도 300mm 방사포, 그다음에 얼마 전에 신형 전술 미사일 발사대 250대나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입장, 특히 이 수도권에 사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위협으로 볼 수가 있는데 전에 상임위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이에 대응하는 우리 이제 뭐 타격하는 방법이 있겠고 이제 방어하는 방법이 있겠죠. 방어 수단으로는 한국형 장사정포 체계로 불리는 LAMD가 있는데 이게 원래 현 정부 초기에 2026년 앞당기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29년으로 늦춰졌어요. 근데 지금 29년이면 벌써 5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전력화 시기를 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공개한 것 중에 보면 이 이른바 자폭 드론 2종을 이제 새로 공개를 하는 등 무인기 위협도 이제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드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전용 시험장은 아직까지 없어서 이 뭐 군 비행장이나 민간 비행장 빌려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제한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안티드론 시험장조차는 시험장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고요. 북한이 이제 아시다시피 재작년 12월에 그 소형 무인기 5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휘젓고 돌아가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사건이 있었고 이에 따라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드론작전사령부 불러서 보고도 좀 받아봤는데 물론 이제 수뇌부에서 많은 지원 의지를 보이고 있고 노력은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드론 전력 확보를 위한 연구라든지 개발 여건을 이제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그 전용 시험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첫 우리 후보자께서 출근하실 때 이제 기자들이 질문에 핵무장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워싱턴 선언을 기반으로 한 확장 억제 강화 등을 중시하는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모든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는 그러면 우리 후보자님께서 결국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에 대해서도 이 부정적인 생각은 갖고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핵무장 잠재력을 찬성하는 쪽인데요.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모든 가능성 중에 그것도 하나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인구 절벽에 따른 병력 급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병역 제도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여군 지원병제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군 지원병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병 자원들, 가용 자원이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 중에 하나로 검토될 필요는 있었겠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금 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